아침에 비만 오면 성욕이 생겨난다는 인간 말종. 강 씨를 알고 계십니까? (2010년 7월 26일) 새벽 4시경 장대비가 오는 서울 강북구 수교동의 한 연립주택. 24세의 딸인 신 씨와 함께 살던 환경미화원 박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잠들어 있는 딸을 보고는 출근길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거리를 서성이던 의문의 한 남성이 집에 몰래 들어왔고 흉기로 잠들어 있는 신 씨를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는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는 눈과 입을 막아버린 다음 신 씨에게 몹쓸 짓을 해버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을 먹은 신 씨는 저항하지 못했고 이후 그자는 신 씨의 목을 조여 숨지게 해버렸으며 그것도 모자라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라이터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일으키고는 그대로 도주해버렸다. 오전 7시경 불은 급격히 번졌고 인근 주민의 신고로 119가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불길이 잡힌 뒤 안으로 들어간 소방대원은 집 안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케이블 타이에 묶이고 눈과 입이 청테이프로 가려진 채 숨져있는 신 씨를 보게 된다. 즉시 소방대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을 찾았고 처참한 상황을 본 경찰은 누군가 신 씨에게 몹쓸 짓을 하고는 증거를 없애려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경찰은 먼저 현장에서 단서를 찾게 되는데 현장에는 사라진 물건이 없었고 화재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지문 같은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방범용 카메라와 사설용 카메라를 모조리 확보하여 분석했지만 화면 속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된다. 그러나 며칠 뒤에 나온 부검 결과 피해자인 신 씨의 몸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 금방이라도 범인을 잡을 것만 같았다.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피해자인 신 씨의 주변 인물은 물론 인근에 혼자 사는 젊은 남성들까지 약 1000명의 구강세포를 채취하여 범인의 DNA와 대조해 보았으나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고 한참 동안 범인이 잡히질 않자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후 경찰은 전담팀을 해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으나 한참의 시간이 지나며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2012년 3월 11일 오전 8시경 성북경찰서. 동선동의 원룸에 살던 23세의 여대생 김 씨로부터 집에 도둑이 들었고 자신이 지금 몹쓸 짓을 당했다는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즉시 현장을 찾게 된 경찰은 먼저 겁에 질려 있는 피해 여성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설로 옮긴 뒤 현장에서 단서를 찾으며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등은 발견되었으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나 DNA는 발견되지 않았고 며칠 뒤 시설로 옮긴 여성이 안정을 찾아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사건 전날인 3월 10일 밤 피해 여성 김 씨는 문단속을 깜빡하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 날인 3월 11일 새벽 모자에 복면 그리고 장갑을 낀 한 남성이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소리치면 없애버린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김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김 씨의 눈과 입을 막은 범인은 케이블 타이로 손가락을 묶은 뒤 김 씨의 몸에 있는 금부치 등을 떼어낸 다음 몹쓸 짓을 해버리고는 그대로 도주해버렸다고 한다.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경찰은 피해자인 김 씨의 몸에서 나온 범인의 DNA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뒤 인근에 거주하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해보았으나 혐의점이 있는 남성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범인이 특정 모양의 옷을 입었다는
피해 여성 김 씨의 기억을 토대로 인근의 방범용 카메라를 보며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추정 시간을 전후 200여 대의 방범용 카메라를 보다 피해 여성 김 씨가 말한 그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버스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영상 속의 남성은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을 일부러 멀리 돌아가고 나름대로 변장을 해가면서 경찰의 눈을 속였으나 범인의 도피는 거기까지였다.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본 경찰은 팀을 나누어 남성의 이동 동선에서 잠복을 하고 그자가 다녔던 버스 정류장, 마트 등의 방범용 카메라를 보는 등으로 수사를 이어갔는데, 그러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한 마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뒤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을 보게 된다. 즉시 마트의 협조를 구한 경찰은 이 남성이 2012년 당시 37살의 강 씨로 경기도 용인의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놀라운 것은 국과수에서 나온 DNA 결과였는데, 조사 결과 그자의 DNA가 2년 전 일어난 수유동 방화 사건에서 나온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찰은 2010년 일어난 수유동 사건 이후 무려 600일 만인 2012년 3월 20일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인근에서 그자를 붙잡게 된다. 이자의 집에서는 13자루의 칼과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80여 점의 시계가 발견되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강 씨의 범행 과정과 동기가 밝혀지게 된다. 10대 시절부터 이른바 퍽치기 사건으로 한 차례 옥살이를 했던 강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침에 비만 오면 범행 충동이 생겨난다는 것과 수유동 사건 이후 머리 없는 여성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 악몽을 꾸었고 가위에 눌렸다는 진술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면 과거의 범행 기억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성북구의 원룸에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수유동 사건에서 방화를 저지른 이유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성북구 사건에서 피해 여성을 살려둔 이유는 신고하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이후 강 씨의 여죄가 있을 것이라 보고 조사해 보았으나 여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침에 비만 오면 범죄 충동을 느꼈다는 인간 말종 강 씨. 그자의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2012년 열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는 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현재도 강 씨는 옥살이 중에 있다.